예, 시장의 흐름을 읽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마켓 시그널 월요일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뭐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못 오르는 거를 다행스럽다고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순매수해 준 게 이제 그나마 조금 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수급 얘기부터 좀 할까요? 일단 22거래일 매도면 예. 한 달 내내 쏟았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1개월을 20거래일 조금 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시장 보면은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 팔면 빠지는 장을 너무 오래 봐왔기 때문에 뭐 시장 왜 이렇게 밀렸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꽂는 얘기가 외국인들 수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외국인이 왜 팔았는지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일단 대북 이슈 얘기를 좀 전에 해주셨습니다만 예. 우리가 심리가 나름 살아있을 때는 대북 이슈 나와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효과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얼마 영향 안 미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리가 죽어 있을 때는요, 소위 말해서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것도 적지 않은 부담인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원화 약세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찍어 누르는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으면 우리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라는 얘기를 또 할 법한데 해외 증시가 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유난히 우리 증시만 좀 안 좋다는 얘기고 수급 살아있는 곳이 거의 없죠. 개인들만 요즘 이 매수를 찍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놓고 보게 되면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한 1, 2년 전으로만 되돌아가도 우리 요즘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죠. 예전에는 국내 수급에 집중되는 내국인 이 투자자들의 수급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 이제 국내 증시가 힘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바깥을 쳐다보는 눈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수급 얘기서부터 한번 하고 예. 금주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 3가지를 집어서 한번 들고 왔는데요. 그 부분은 두 번째 코너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요. 최근 들어서 연속 매도 찍힌 금액이 5조 좀 더 될 것 같아요. 5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예.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한 400 몇십억 산 것 같은데요. 네, 시간외가까지 포함해 보니까 요거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가 끊어집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막 달리다 유턴 돌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일단 속도서부터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의 사이즈가 떨어지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급반등을 만들어냅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매도가 점증됩니다라는 얘기는 한번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도 매도 사이즈가 많이 줄었었고 금요일 날은 소폭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금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방향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외국인 매도 중에서 옆 페이지에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액티브를 써놨는데 액티브 아니면 뭐 있어요 또? 패시브죠. 네, 패시브죠. 예. 근데 액티브에서 쏟아낸 게 IT에 집중됐어요 라고 써 있으니까 그럼 IT가 안 좋아서 팔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먼저 한번 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우리 IT에 집중돼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말고 또 어디 우리가 대부분 꼽죠? 대만. 네, 그렇죠? 대만 꼽죠. 아시아에서. 예. 그럼 한번 보죠. 한국은 주간 단위로 쏟아져 나왔지만 대만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IT 전반적으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내리팔고 있어요라고 읽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액티브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패시브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의 매도가 꽂힐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생겼어요?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T에 많이 쏠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IT에 포커스 맞춰서 매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읽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패시브 물량이 많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 액티브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IT의 전반적인 뭐 지금 뭐 디램가에 뭐 계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쏟아지는 뭐 매도입니다라고 읽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반적인 대한민국 쪽으로의 심리만 좀 살아나면, 원화 약세의 정도만 좀 누그려지면 뭐 시장에서 더 이상 이런 매도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라고 읽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선물 시장이 사실 현물보다는 먼저 선행하죠. 그래서 현물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고, 물론 선물 시장의 매도도 있었습니다만, 현물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렇게 끌고 내려갔잖아요. 최근 수급만 보더라도.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선물 시장은 매수 쪽에 실려 있던 부분들을 좀 정상화시킨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선물의 동반 매도가 강하게 실렸어요라고 읽기보다는 현물 시장에, 그것도 원화 약세를 기반으로 둔 그냥 단기적인 매도세가 좀 우위에 있었어요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수급이 워낙 쏟아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빠지는 시장이었고 2100을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그림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기술적인 접근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격도 높아지면은 사실 뭐라 그래요? 좀 과열됐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의 상한 밴드를 뚫고 올라가면은 이거 타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좀 눌림을 예상하는 그림처럼, 이격도가 좀 튀어 올라오면은 사실 좀 조정 시각을 얘기하는 시각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격도의 부담이 좀 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실 이격도의 부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정말 신나게 빠졌기 때문에 한번 올라온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1900P를 하회하던 시장을 봤었던 그때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격도가 빠른 회복을 보였고, 빠른 이격 회복 이후에는 다소 좀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라고 기술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가 프라이스는 EPS 곱하기 결국 뭐예요? PER 값이거든요. 그럼 주가 올라가는 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EPS가 올라가든가 PER 값이 올라가든가. 근데 우리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 리포트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EPS가 하향을 멈췄지 급반전 보이는 이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버티고 서 있으면 뭐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보는 것처럼 11배 넘어가는 밸류에이션 부담에서는 항상 조정이 나오곤 했었고, 그 부분이 이번 구간에서 한번 하락의 이유로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부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럼 EPS가 계속 준다라고 하면 부담이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이제 EPS가 빠질 만큼 빠졌고 더 이상 하향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입해서 보면 EPS가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멈췄다는 얘기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았던 걸 떨궜다는 얘기가 되니까 서로 부담을 상쇄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P값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 하락이 아니고 반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라는 쪽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대한 기대값도 우리가 다른 시장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뭐 우리가 앞서서 비교해봤었던 대만과 뭐 같이 본다라고 해도 올해 충분히 안 좋았고 내년에 대한 기대치는 일정 부분 남아 있습니다라는 쪽으로 읽을 수 있어서, 일단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시장 대비 큰 언더를 띄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넘버 1, 2가 시장 대비 과도한 언더퍼폼을 안 띄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가총액 1, 2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보여주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 시점에는 대한민국 지수의 아웃퍼폼이
나올 수 있다. 늘상 우리가 시장 강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셌고 지수 약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고 이상도 고 이하도 아닌 시장이었다. 다만 심리가 위축돼서 흘러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했었던 여러 대안주들이 먹히다 말다 했을 뿐이지 시장이 꺾여져서 부러졌습니다라고 읽는 시그널은 아직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부터 늘 이제 현 주소를 점검하는 거죠. 장효익 팀장님 오시면 그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이번 12월 연말 장세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5일이 보니까 일요일입니다. 네, 예, 네.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가 중요한 잣대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이제 세 가지 이슈 포인트를 잡아주신다고 했어요. 주목할 것들, 이벤트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미중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는데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옵션 거래를 하는 것처럼 뭐 나쁜 얘기 한번 쭉 쏟았다가 시장 급락하면은 또 긍정적인 뉴스 한번 쏟아서 다음날 시장 또 반등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이 온탕냉탕을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미중 간의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대부분의 대답은 누가 쥐고 있다고 대답하나요? 뭐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예. 하죠. 근데 그 이면은 들어가서 뭐 탄핵 이슈에 뭐 시달리고 있어요. 뭐 재선 뭐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그럼 응징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협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온탕냉탕이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15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정말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이고요. 이제까지는 부과한다, 안 한다, 뭐 기존의 관세를 철폐한다, 안 한다, 중국이 뭐 이 기술 침략적으로 뭐 양보를 한다, 안 한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뉴스들이 가장 어지럽게 꼬여 있는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데드라인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맨 말미에는 또 어느 정도 이 주목점으로 하나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아마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고용지표 잘 나왔지만 고용지표 잘 나와서 올랐다는 뉴스보다는 사실 트럼프가 관세 철폐할 수 있다, 뭐 중대한 합의에 상당 부분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먹힌 거지 고용지표 얘기가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금주가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었던 분산돼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의 이 뉴스거리들이 좀 어느 한 군데로 모이는 한 주가 될 거기 때문에 금주에는 어느 정도 이탈되는 시장에서 우리 기대치를 이탈되는 뉴스보다는 서로 양국이 파국을 피하기 위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만들어낼 겁니다라는 쪽에 주목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시각이 틀리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나락으로 떨어지겠지만 만약에 제 시각이 시장에 먹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전 쪽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표에도 써 있는 것처럼 데드라인에 근접할 때까지 복잡했었던 뉴스가 이번 주에는 어느 한 점으로 모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90원 넘나들죠. 지금 NDF 값으로 보니까 뭐 1185원대 뭐 요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상당 부분 여기에 영향 미쳤던 거는 뭐 있어요? 대북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초강세를 끌고 가서 원화가 약세로 떨어졌습니다라는 뉴스가 아니고 달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원화 값이 이상약세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면 원화의 이상약세 요인을 찾기 마련인 거고 원화의 이상약세 요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 북미 합의, 뭐 미북 합의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세게 나왔던 거, 뭐 중대 실험 얘기가 나오고, 뭐 동창리 뭐 움직임이 뭐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원화값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말까지라는 데드라인을 찍어놓은 올해 연내라는 데드라인을 찍어놓은 상황에서
이 추가 협상에 대한 이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벼랑 끝 전술들을 표면색 얘기가 나왔던 거고, 북한 쪽에서도 이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면 대북에 대해서 뭐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사실 판이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좀 이 벼랑 끝 정수를 펴면서 시장이 어려워졌을 뿐이지, 그 부분이 원화 약세를 상당 부분 야기했을 뿐이고 추가적으로 파국으로 갑니다라고 읽기에는 사실 뉴스에 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1,100원, 1,200원 이상 환율일 때는 사실 시장이 좀 이 뱉어내는 편이, 1,200원 요 사이에 있는 환율에서는 좀 뭐 뱉기도 하고 뭐 오히려 좀 사기도 하고 뭐 균형 움직임이 좀 나오지만, 요 1,150원 이하 환율, 우리가 환율이 여기 1,190원이 아니고 일부 밑으로만 좀 움직임이 나와도 외국인은 받아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북 이슈로 인해서 환율이 좀 불리한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급이 흔들린 거지, 여기도 대북 이슈도 어느 정도 뉴스의 균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매도보다는 외국인들 매수의 움직임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 사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북 뉴스가 좀 어렵게 꼬여 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도 금주에 있어서 뭐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나면은 해결의 비밀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대북 이슈 뉴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고요. 예. 모두 다 잊고 있었겠습니다만 금주 금요일이면 FOMC 이슈가 반영이 됩니다. 요즘 금리 얘기를 사실 아무도 안 하죠. 왜냐하면은 금리 역전이 벌써 해결이 됐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떨굽니다라는 가이드를 지난 11월 FOMC에서 아예 아닙니다라고 못을 박아놨죠. 지난 11월 FOMC에서 경기 확장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겠다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라는 컨센 자체가 없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추가적으로 뭐 내려야 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반대표들, 뭐 금리 이제 더 이상 내리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찬성표들, 이런 것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스탠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이 제롬 파월이 우리가 금리를 안 내린다 그랬지 오른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라는 제스처만 취해줘도 위험 선호도가 상당 부분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OMC 얘기는 다 잊고 살았지만 금주 목요일 날 우리 국내 시장에 반영되는 이슈고, 우리가 워낙 심리가 취약하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른 장작 같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뜨거워질 수 있는, 온기가 불똥만 튄다 하더라도 반등을 취할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돼서 데드라인에 근접해 있는 미중 협상 얘기, 그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있는 뭐 북한 이슈 얘기, 북핵 이슈 얘기, 그리고 금주 목요일 날 반영될 FOMC 얘기, 아마 이게 금주에 좀 심리의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 어떻게 보면 12월장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변수 세 가지 꼽아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뭐 주목할 만한 섹터 얘기나 종목 얘기는 못했는데 다음에 또 오실 때 네.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